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기업은 대한항공인데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시거나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 혹은 매매 전략을 짜면서 어떤 시나리오를 쓰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합병이 EU에서 거의 승인됐다고 좀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봐야 될 미국과 일본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번 시간에는 이 미국 노선 현황으로 이 합병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이 대한항공이 미국의 합병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좀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한 중기적으로 대한항공이 현재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가의 측면에서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금일 0.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장중에 주가가 이렇게 이 121선 밑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였다가 다시 좀 상승을 했던 모습인데요. 현재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락은 대한항공 자체의 하락뿐만 아니라 TA항공, 제주항공 같은 항공사들도 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현재 유가가 조금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항공주들도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유가의 추이를 보시면 현재 78달러로 조금 경제가 회복되는 기대감과, 그리고 이 원유 재고가 좀 감소한다는 그런 시장의 측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유가가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78달러에서 조금 더 많이 올라준다면, 만약에 오른다면 여기에 대해서 항공주들이 좀 많이 부담이 갈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앞서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좀 큰 상승을 받았고 현재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좀 긍정적인 부분은 그래도 여기서 121선과 60일, 240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좀 모아져 있다는 소리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모아져 있으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좀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세가 상승 추세로 돌아왔다라고도 좀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121선을 좀 이탈하게 된다면은 모든 이동평균선들을 좀 이탈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의 상승을 좀 기대를 하고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모멘텀이 필요한지, 어떤 모멘텀이 있을지를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이슈들을 알아야지 이슈가 나왔을 때 바로 상승을 한다거나, 상승하는 이유를 알아야지 이슈가 좀 안 좋은 이슈가 나온다면 주가 하락하는 그런 이유를 알고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현재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합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합병에 관한 이슈가 대한항공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현재 승인을 3나라를 놔두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인데요.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이 화물을 분리 매각한다는 조건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승인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대한 최종 결정은 2월에 나오니까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또 모니터링 하면서 저와 함께 알아가다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보다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봐야 될 미국과 일본을 봐야겠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시 봐야 할 부분은 바로 미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미국의 결과를 보고 좀 접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미국을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이런 항공사별 여객 현황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미국 노선 항공사별 여객 현황에서 이 3, 4위 합계가 80.86%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합병에 대해서 이런 독점에 대한 우려가 좀 공존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독점을 좀 해소를 해야지 미국에서 승인을 해줄 것인데, 대한항공이 독점의 우려를 지우려고 내세웠던 게 에어프레미아입니다. 하지만 에어프레미아의 점유율은 이렇게 4%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미국 당군의 기업 결함 심사를 잘 받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좀 시장에 대한 우려가 공존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시면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합계는 알겠는데 이 델타항공은 왜 포함이 되어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 델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과 2018년에 조인트 벤처를 체결한 후에 이 한미노선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쟁 제한성 판단으로 이렇게 하나의 사업자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80%의 점유율로 인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선에 대한 독점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슬롯을 내놓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기출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이 어떠한 판결을 내는지에 따라서 대한항공의 합병이 4년 동안 기다렸던 합병이 성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아시아나항공을 대체할 카드로 이렇게 에어프레미아를 계속해서 제시할 방침입니다. 다만 에어프레미아의 이 미국 노선 점유율은 지난해 4.9%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7.07%인 에어 캐나다나 4.63%인 이 유나이트 항공에도 좀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에어프레미아도 이렇게 대형 5대를 바탕으로 이런 미국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뉴욕 노선에 안착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미국 당국으로는 한미 노선 합병, 대한항공의 독점 우려를 좀 경감시킬 유의미한 이 경쟁자로는 판단하기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에어프레미아의 대한항공의 미주 노선을 슬롯을 일부를 떼어준다고 해도 이런 유의미한 대체 항공사가 되게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미국은 자국 항공사로의 분배도 요구를 할 수 있고요. 이는 국내 항공사의 슬롯에 대한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 대한항공의 주가도 좀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적인 이슈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이슈가 나온다거나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 영상 계속해서 지켜봐 나가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럼 저희가 바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 한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유럽에 대한 합병 승인이겠죠. 유럽 합병 승인이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만 완료가 된다면 그렇다면 거의 저희가 불확실성 회수로 인해서 이 주가도 상승 추세도 좀 이어갈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유럽이 된다면 두 나라 미국과 일본만 남은 것이기 때문에 이 미국에 대해서 저희가 꾸준하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미국에 대한 합병이 승인이 되고 이 일본에 대한 승인이 완료가 된다면은 빠르면 올해 안에도 이렇게 승인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화학적으로는 좀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화학적 결합은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이런 승인 자체가 미국이 좀 빠르게 진행된다면 일본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점도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된다면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고 이렇게 이동평균선 241선과 21선 돌파를 해주는 그림도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기대감들이 있다, 이런 추가 상승 모멘텀들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짚어보고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그리고 미국에 대한 승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세부적인 내용이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에어프레미어한테 어떠한 걸 준다던가 노선을 분배한다던가 슬롯을 분배한다던가 그런 이슈들이 있다면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